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청산별곡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좀 계셔서 청산별곡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 여러분, 그 교재, 자, 교재로, 그, 교재, 여러분 책을 한번 펴보세요. 책에 청산별곡이 그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향가에 나오죠. 고려소교 59페이지 쪽으로 넘겨보시면 59페이지 쪽 넘겨보십시오. 자, 거기 그 뒤쪽에 넘기시면 청산별곡이 있죠. 예, 예, 68페이지네, 68페이지. 자, 68페이지에 자, 청산별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별곡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거리랄까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산별곡. 잠깐만요. 자, 그 68페이지에 청산별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자, 이 청산별곡 일단 이거는 그 뭡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관례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고려소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고려소교의 특징은 제가 수업할 때도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고려소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고려소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려시대에 이제 불려진 노래인데 보통 이제 이 고려소교라는 것은 뭡니까? 그 특징이 그 어떤 이 분연, 연이 나눠지는 것이 있느냐, 하나의 연이 있느냐, 단연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이거 한번 필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음구가 있다고 그랬고, 후렴구. 그 다음에 삼음구 일격이 있다고 그랬죠. 삼음보. 삼음보의 율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좀 더 쓰시면 되겠죠. 그런 걸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당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이 해당 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유토피아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다 보면 현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막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너무 힘든 게 많죠. 소유욕도 막 생기고 이러니까 그 옛날 시대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상향을 찾아서 가려고 하거나 이런 어떤 상황이 현실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쓰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산별곡이라는 것은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꿈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렇게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청산별곡에 대해서는 그 쓰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청산별곡 자체가 그 청산장과 바닷장이 있다고 그랬죠. 이 청산별곡은 산과 바다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산장과 바닷장이 있다. 거기 68쪽에 이제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산 이야기 나오죠. 가던새 본다 하다가 그 오른쪽으로 도리 이야기 하다가 69쪽을 보면 발 아래 사르리라 이렇게 나오죠. 발 아래. 이게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 바다. 그러니까 이 발 아래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닷장이 되는 거죠. 이 위에는 청산장이 되는 것이고 요 이하는 이제 바닷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작품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마다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 무엇을 다루고 어떻게 다루느냐 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쓸 게 많죠. 특히 이제 그 우러라세야 이런 거는 감정이입이라고 했고 그 새가 내 기분이 좋아야지 새도 좋고 이런 거잖아요. 감정을 이입하는 거 이런 거라든가 가던새 이런 것은 가던새 뭐 의미가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24번 각주에 이거 별표 치라고 그랬잖아요. 날아가던 새, 갈던 밭, 가던 사람, 가던 사이 그런 거. 익 묻은 장기,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지냈는데 밤은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어떤 외로움 같은 것도 이야기가 되고 또 이거는 하루의 시간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하루의 시간. 그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침에서 낮으로 갔다가 갈던 밭 나오니까 다시 밤이 나오니까 하루의 시간이고 어디라고 던지던 돌인가라고 나왔을 때 이 돌이라는 것은 뭐다? 운명이다. 돌은 운명이라고 그랬죠. 운명. 그러니까 그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중에서는 이제 사삼이 거기 나오죠. 사삼이 짐대에 오라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69쪽에 마지막 거기에 짐대에 오라셔. 그러니까 사슴이 장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장대에. 장대에 올라가서 오라셔는 올라가서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그 해금 연주하는 걸 듣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 사슴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진짜 사슴. 진짜 사슴. 사슴 진짜 사슴이 올라가. 이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죠. 불가능한 일, 기적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두 번째는 사슴 분장을 한 사람이다. 사슴 분장을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배부른 독에 결국은 설진 강수. 이거는 밑에 각주에 나오죠. 70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이제 술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한데, 잘 익은 술로 보는 견해와 설 익은 술로 보는 견해가 있다. 어쨌든 술이죠. 술이 내가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결국은 현실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내가 있는 것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다. 괴리감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유치원의 깃발에 보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푸른 해운을 향하여 흔드는 노스텔지의 손수건이라고 하면 이 깃발이 이제 벗어나려고 하지만 못 벗어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이죠. 깃발은 이상이고 깃대는 현실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어떤 괴리감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건 뭐 여러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들을 이제 이런 그것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서정주 시인의 추천사라고 하는 그 그네 노래죠. 그네 노래. 여기서도 이제 보면 어때요? 그네가 이제 메어 있는데 사람이 이 그네줄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그네가 메어 있는 것은 현실이고 내가 타고 있는 그네는 이상이잖아요. 아무리 그네에서 멀리 가려고 해도 이 그네줄에 이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 작품도 결국 이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서론, 본론, 결론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평가는 근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청산별곡을 읽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어떤 현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작가 이상, 이 작품에 갖는 장점.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을 벗어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이 특징이나 형식이 얄리얄리 얄랑시형이라는 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얄라시형. 그러니까 이런 게 이응음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연속이죠. 얄리얄리 이런 거. 또 리을음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이응음과 리을음이 많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걸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유음이라고 하거든요. 유음. 이응음이나 리을음이 많이 나오는 것을 유음이라는 것은 발음이 되게 이제 쉽고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유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유음의 특징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작가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낸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청산별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쓰시면 되겠고, 또 이제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다. 제가 수업을 할 때 이 돌팔매라는 그런 노래도 나온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이 돌팔매라는 유행가가 있다. 이런 노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돼서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슴이 어떤 기적이나 변화를 일으키는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돌은 운명이다. 그 다음에 그 울어라 울어라 새와 같은 경우는 이제 새에다가 이제 내 감정을 이입을 시켰다라든가 뭐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이 어떤 의의를 갖는가, 현대사회 결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시사점을 갖는가. 이것도 이제 그건 뭐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에 쓰셔야죠. 그리고 다른 작품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거는 이제 아마 고려시대 작품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작품은 많지가 않아요. 이 고려가요를 이렇게 읽어봐도 거의 사랑 이야기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이야기지,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작품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려가요를 쭉 훑어봐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다른 것과의 차이점 이런 걸 보이고 어떤 그 당시에 유랑민들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드러낸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여러분이 쭉 쓰시면 돼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자신의 이해한 내용, 자신의 표현으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다루지 않은 것을 쓰면 더 좋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작품을 읽으시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걸 쓰면 더 좋다는 거예요. 청산에 살고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제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막 나오는 거 뭐 이런 거하고 또 연결시켜서 뭐 쓰셔도 됩니다. 문학은 딱히 이렇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문학에 대한 어떤 생각 그 뭡니까 이론은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뭐 수학처럼 뭐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셔서 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